자, 네 번째 파트는 이제 ERP를 구축해야 되겠죠. ERP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보니까 ERP 구축의 주요 성공 요인, 또 실패 요인 어떤 게 있는지. 성공 요인, 실패 요인 아리까리한 거 섞어놓고 또 문제 나오겠죠, 이것도. 자, 성공 요인은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경영자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경영자가 이거 하다가 돈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건 이런 봐서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경영자의 관심과 전 직원의 참여, 성공 요인이라는 얘기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부서 내에서 그 회사에서 경험이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인력으로 TF팀 구성하라고 그랬었던 거고, 또 우수한 컨설턴트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회사에 맞는 우수한 패키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ERP 시스템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계속적으로 돼야지만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단 말이죠. 자, 그다음 거기에 반해서 실패 요인,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능이 부족하다면 이거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고 저거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짜증나겠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참여한 TF팀 그 태스크포스 팀이 했는데 회사 업무를 잘 몰라. 아, 이것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싫고 모른다고 안 해.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ERP 사용자의 능력 부족, 컴퓨터에 대한 그 기타 베이스가 부족하다면, 여러분들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내일부터 실기 나갈 때 앞에서 우리는 그 세무에 관련된 그 KD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마트 프로그램 사용해 봤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내일 그렇게 나간다? 그럼 맛이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회계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해 능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전혀 사용해보지 못했다. 그 ERP 사용자의 능력 자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ERP 프로그램 내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겠죠. 그 용어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 쓸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회사에 관심이 부족하다. 뭐 말 안 하면 안 하겠죠. 근데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출제를 한다고 치면 여기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약쪽에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거 하나 집어넣는 게 되겠지 않겠어요? 실패 요인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 기능이 부족해? 아니 ERP가 왜 기능이 부족해? 이거는 실패 요인이 아니겠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ERP를 구축하고 실행을 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 꼭 참고했어요. 성공 요인 대표적인 거는, 얘는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문항들을 구분할 때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좀 많죠. 근데 여기 성공을 위한 제언, 조언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잘 출제되는 항목이에요. 첫 번째,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고수하지 말라. 지금까지 해왔던 게 부족한 게 있고 리엔지니어링 다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불합리하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난 이게 좋다고 계속, 이게 익숙하다고 계속 고집하면 발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갖다가 여기 무려 하루에 8시간씩 4개월 5개월 동안 수업한다는 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생활은 지난번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하루가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ERP를 구축할 때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현재 그 부서의 업무만을 고수해서는 안 돼요. 전체 회사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뜻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업무상의 효과보다는 그 소프트웨어 기능적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적인 걸 갖다 위주로 판단하지 말고, 뭐 차원에서 ERP 시스템은 기능 중심이 아니라 전사적인 그 밸런스, 그게 중심이라는 거, 그 기본적인 큰 틀만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어느 부분에 국한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틀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ERP는 한번 구축하게 되면 하루 이틀 쓰고 말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그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좀 서로들 익히고, 그다음에 거기 전사적으로 다 활용이 됐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IT 중심이었던 대표적인 게 MIS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 부서의 최적화. 근데 지금 우리는 ERP는 그 부서의 최적화가 아니죠. 전사적인 차원의 통합, 시스템이 최적화가 돼야지 돼. 그래서 IT 중심이라는 말 뜻은 그 부서의 기능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말 뜻이. 이것도 ERP 구축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도 그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서에 특화되게 만들어준다? 그건 아니죠. 전사적으로 특화되게끔 그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되지, 부서 중심, 기능 중심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 단위별 똑같은 말이죠. 커스터마이징, 업무 단위, IT 중심, 단기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서 중심들이었던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ERP를 동반하게 되면 그 업무 그 프로세스가 경영 혁신이 이어진다 그랬었죠.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영 혁신의 기반 조건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서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 ERP 구축에 또는 실행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구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구축하는 방법은 여기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어떤지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구축을 할까, 설계를 해야지 될 것이고,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상태로 건물을 지을지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토지가 네모나트하고 네모나게 하면 되겠지만, 얘가 만약에 토지의 구성이 좀 구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죠. 그럼 여기에 맞게끔 어떻게 어디에다 건물을 저기 할지 구상이 먼저, 이 토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설계해 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구축이라는 거, 아유 지어야지. 그런 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걸 구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썼을 때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썼지만, 여기 ERP 시스템 구축할 때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기 처음에 나온 거는 앞에 이니셜만 따서 A, D, 그다음에 C, I, 구현하고 구축하고 또 이 단어 용어 한글로 구자 들어가는 게 똑같아가지고 순서 바꿔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D, C, I 이렇게 그냥 기억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 뜻은 분석하고, 분석은 analysis, 설계는 design, 구축은 construction, 구현은 implementation,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요를 구체적으로 분석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ERP 구축을 위해서 지금 분석 단계에서는 우선 태스크포스 팀 있잖아요. 이건 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걸 킥오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킥오프, 이게 뭐냐면 축구할 때 주심이 호루라 삐 불면 시작하잖아요. 공 띵 차면 킥오프, 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용어 많이 나와요. 현재 업무 as is라고 되어 있죠. 요 is라는 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에서 얘기는 여기 불완전 자동사인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업무, 거기 그 업무와 그다음에 그 시스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ERP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뭔지를, 현재 있는 문제를 파악하라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했을 때 as is라 그래요.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 문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현업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ERP 시스템에 어떤 게 이 기능이 어떤 그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현업에서 요구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를 요구하는지 기능을. 그다음에 경영 전략 및 비전 도출. 지금 ER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 전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목표와 범위 설정하고요. 주요 성공 요인 도출.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공이 됐다는 거, 그 목표가 없으면 설치만 하고 끝이야. 웃기잖아. 그러면 설치해서 뭘 했는데 이런 결과값이 나와야지 우리는 이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5월달, 6월달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개인들 목표는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것이고 6월달 말까지는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원래 끝나는 거는 7월 10일이지만 우리가 진행할 때 거의 중간에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삼는다. ERP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요 성공 요인, 목표, 그다음에 뭐까지 TET 2급까지, 세무 2급까지, 전산회계 운영사 몇 급까지 등 자기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ERP 구축할 때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ERP 구축의 성공이다라는 걸 미리 다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주마다 지금 계속 일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가이드 하는 대로 쭉 잘만 따라오면 되는 거고 하루 업무 수업에서 제가 드리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부 그 추진 일정이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스케줄 짜는 거 되게 스케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죠. 저희 때는 농담삼아 스케줄이라고 한 거고 새끼줄이라고 했거든요. 새끼줄 다 됐어? 뭐 보통 시험 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시험이 됐던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 됐던 중간중간에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 스케줄들이 세부 스케줄들이 나와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한 과목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교재에 10단원이 있다면 10단원을 하루에 간단하게 한 단원씩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단원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스케줄이 늦은 거지. 어떤 경우는 빠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늦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게 되는 거야. 수정하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참 사람의 일이 신기해서 진짜 그렇더라고. 근데 그거 계획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없잖아 그게.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목표를 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설치 이거 잘 틀리더라고요. 시스템 설치는 분석 단계에서 시스템 설치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는 분석 단계에서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석이 됐으면 저는 설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따야겠다. 자 설계를 할 때에는 아까는 저기 as is라고 했었죠. to be라는 것은 진행하는 거야. 개선 방향의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무엇을 하게 되면 얘가 개선이 되겠다. to be 프로세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to be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to be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보시게 되면 갭 분석. 우리 ERP 패키지 있잖아요. ERP 패키지가 현재 지금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개선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개선 방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우리 분석을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고 파라미터 설정한다고 했었잖아요. 말이 좀 어렵긴 하던데 아까 제가 잠깐 찾아놓기는 했는데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안 논의 문제를 논의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 짓는 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만약에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게 없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도 미리 디자인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그다음에 사용자 요구 대상 선정, 커스터마이징이라는데 ERP를 구축할 때 커스터마이징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커스터마이징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 현업 부서들의 최적화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설계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 부서에 요구사항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여기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설계 단계에서 벌어질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축 단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결과 ERP 패키지 각 모듈하고 있는 비교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엔지니어링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럼 얘를 ERP 패키지에 각 모듈에다가 어떻게 반영을 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분석하면서 여기 구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투비 프로세스에 맞도록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ERP 프로그램 구축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아까 ERP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모듈하고 맞춰야겠죠. 갑자기 회계부서에 그 구매 파트에 들어와 버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각 모듈에 맞게끔 조합을 이뤄줘야 된단 말이죠.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뭐 테스트 해봐야겠죠. 테스트하고서는 각 모듈별, 그러니까 부서별로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통합 시스템도 같이 테스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건물이나 배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각각 그 시스템, 그 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차 밟았을 때 안 가면 골치 아프죠? 차는 목적이 뭔데? 이동수단이잖아요. 안 가.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걔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면 각 모듈별로도 영업, 회계, 인사, 생산, 물류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에서도 이상이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게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건 없는지, 수정해야 될 건 없는지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 시간 세팅하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몇 년, 뭐 1년도 넘게 걸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연계 테스트.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홈택스 연결시켜서 눌렀는데 얘가 안 나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거 테스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력물, 프린트해서 그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축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죠. 사용하는 걸 갖다가 임플리멘테이션이라 그래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한번 입력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회사들 먼저 입력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자료를 입력할 때요, 그 샘플로 먼저 가공의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저런 자료들 입력을 해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 데이터 입력 후 시스템 시험적 운영을 해보고 데이터 전환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회사는 벌써 이거 ERP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사용했던 어떤 뭔가가 있었겠죠. 그거를 현재 ERP 시스템에 맞는 걸로 컨버전 바꿔줘야겠죠. 지난 거 다 버려? 버릴 수가 없지. 그죠? 거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ERP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걸 데이터 전환, 데이터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시스템 다 설치가 끝나고 해봤죠.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앞에 디자인했던 거, 설계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해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얘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추후 일정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직원들 트레이닝, 교육 훈련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분석 단계도 그렇고요, 설계 단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축 단계, 구현 단계 할 거 없이 근본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 교육 훈련이에요. 교육 훈련은 각 단계마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당연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ERP 구축하는 방법은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축, 그 다음에 구현, 이런 4단계로 구분이 된다. 전체적인 절차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석 단계에서의 특징들, 그 용어들이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의 특징들, 그 다음에 구축 단계에서의 특징들,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요걸 구분해 놓고 이제 다음 중 어떤 단계에서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던 그 단계들의 특징들을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에 그 비교, 분석표. 아까는 제가 나눠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한꺼번에 비교해서 같이 한번 순서대로 쭉 보시라는 얘기예요. 분석 단계 as is 파악, 현재 있는 상태 파악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태스크 포스 팀 킥오프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현재 업무 파악해야 되고,
시스템 문제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공 요인 어떤 것인지 도출하고, 성공 요인들을 얘가 옆에 설계에 들어갈 때 끼어 들어가도 좀 헷갈려요. 순서가 이게 분석 단계에 있었던 거야? 설계 단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시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ERP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거죠. 거시적으로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ERP 시스템 그 포커스로 그 설계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뭐 보세요. 목표, 범위, 경영 전략, 비전, 현업 요구 분석, 그다음에 세부, 추진, 일정 계획 수립, 시스템 설치, 교육 다 있죠 여기. 오케이?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투비 프로세스, 그다음에 패키지 기능,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 분석, 패키지 설치. 전 지난번에 이거 문제 풀 때 패키지 나오면은 무조건 두 번째 설계 단계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다음에 추가 개발이나 수정 보완 생길 것 같은 경우 문의,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사용자 요구, 대상 선정,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주로 저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많이 기억했는데 그 중에서 얘를 기준으로 양쪽 거는 좀 구축이나 구형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비교 분석하고 결과물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여러분 좀 취향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보게 되면은 아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네 번째 파트에서 설명해 주려고 했던 ERP 구축 문제예요. 다섯 번째 파트는 여기 정리하고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